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아톡입니다. 자, 이번에 엠믹스가 새로운 또 싱글 또 냈죠. 네네네. 네, 파티 어클락. 이번 미드서머 엠믹스 드림이라는 싱글 3집의 타이틀로 이제 공개가 된 곡이고 롤러코스터 다음에 공개가 된 곡인데 이거 네. 관련해가지고 좀 네.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엠믹스가 4편에서 끝날 예정이었는데 끝냈었는데. 네, 끝났었는데 갑자기 소환이 돼가지고 네, 이제 특별편을 또 구성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리뷰를 하고 안무 영상 같은 걸 좀 리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네네. 네. 먼저 한번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It's party time 별이 깨어나는 까만 여름밤 It's party time 너의 잠을 훔쳐 떠나 we go far 한여름밤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Hey, buckle up, get ready to dance Hey, buckle up, get ready to dance 이 숲속을 떠도는 hitchhiker 데려갈게 네가 원하는 로케이션 여기 순간에 the world just stops spinning 끝이 없는 밤 Mix it up, go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This party's not a party without you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for you right now Waiting for you right now 롤러코스터랑 비교했을 때는 신경을 좀 썼다. 우리가 원하는 여전 느낌의 성공함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나둘 모여들어 이건 party invitation 머리 위로 흩날리는 confetti get ready celebration 시작해 parade 우리의 어깨 잠들 avenue 어드레와 목소리에 feel so true 이 숲속에 차별가루를 뿌려 더 가볼게 아직 못할 their station show your face ID eye to eye with me it's a lot baby swipe up let's go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This party's not a party without you hurry up to the party Waiting for you right now Waiting for you right now 마법에 걸린 꿈을 꿔 우리 You know that Beep beep Jiggling jiggling Keep keep Mingling mingling You hold my hands up tonight Don't stop Beep beep Jiggling jiggling Keep keep Mingling mingling I'll be your resident I'll be your tonight It's party time 별이 깨어나는 까만 여름밤 It's party time 너의 잠을 훔쳐 떠나 we go far 한여름밤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Cause with you it's a party It's a party 나를 타면 you're next to me So now it's a party tonight It's a party 나를 타면 you're next to me So now it's a party tonight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This party's not a party without you Waiting for you right now Waiting for you right now 마법에 걸린 꿈을 꿔 You know that 아, 잘 봤습니다. 네.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제가 저번 그 엠믹스 편 찍었을 때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엠믹스가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고 네네. 뭐 다윗과 골리앗까지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승리를 맛보는 그런 네.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해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공중파 음악방송 1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는 박진영님한테 네. 필스페셜 정도만 만들어 달라 파티 어클락을 그럼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네. 이 노래가 필스페셜 정도의 노래가 될 것인지 감안해서 노래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필스페셜 정도에 비해서는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았어요. 첫 번째 들었을 때 이게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저께 쇼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엠믹스 파티 어클락 퍼포먼스를 봤는데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는 안심이 좀 됐어요. 근데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거 어제. 근데 참 이상한 게 애매하다기보다 이상한 게
이 뮤직비디오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흥분되고 신남이 퍼포먼스 나오더라고요. 좀. 근데 왜 뮤직비디오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을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필 스페셜을 제가 이제 뷰에서 들어봤거든요. 네. 제가 필 스페셜 들을 때는 네. 흥이 나고 네. 좀 캐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파티 어클락은 네. 캐치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를 보면은 또 캐치해요. 맞아요. 아니, 퍼포먼스는 캐치예요. 안무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이 원인이 뭘까를 했는데 제가 그 네.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이 뭐냐면은 네네. 비트에 있던 것 같아요. 비트. 비트에. 필 스페셜을 느리게 생각하고 네네. 이 파티 어클락은 좀 빠르게 전개된다고 생각하고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네네. 80km 달려요. 네네. 근데 일반 도로에서 80km랑 네. 고속도로에서 80km랑 틀리잖아요. 네. 느낌이. 네네. 그런 것처럼 필 스페셜은 좀 느린 것 같고 네. 파티 어클락은 좀 네.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네네. 비교해 봤거든요. 박자를. 네. 근데 아마추어라 가지고 이렇게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필 스페셜한 파티 어클락이 네. 박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템포가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보죠. 네. 아 이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이 느낌이 빠르다고 느끼지 않고 아, 그냥 이렇게 목이 흔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느낌 생각하는데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만 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에 Everything's alright till I have nobody 이게 비트가 들어가는데 Somebody 특별한 나로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그래서 빠르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이 노래가. 뜨거운 말들이 날질러도 네가 있어 난 뜻이 없어 That's what you do How can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잘해줘도 날 사랑했다가도 야 진짜 잘 만들었었네요. 네. 진짜 잘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만들면은 파티 어클락 들었을 때 네. 보니까 이 박자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세 보니까 네. 거의 비슷해요 템포는. 네, 그렇죠. 네, BPM은 비슷한데 이 트와이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냥 흔한 일렉트로 하우스나 여러 가지 장르를 합친 거예요. 기본적으로 킥이 이제 쿵쿵쿵쿵 이렇게 찍히는데 그 아까 전에 파티 어클락. 파티 어클락을 들어보면은 막 네. 쿵쿵 파파 네, 막 비트가 이런 식으로 세요. 네, 쿵쿵 파 이렇게 되게 쪼개지잖아요. 네. 이런 걸 저희가 드럼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드럼 브레이크 같은 거를 응용해서 만든 장르 중에 제일 유명했던 장르가 투스텝 게러지라고 해가지고 UK 게러지라고도 부르거든요. 크게는. 근데 이번에 그 뉴진스 이제 저희가 또 뉴진스를 이제 곧 또 바로 리뷰를 할 건데 뉴진스가 이런 UK 게러지를 계속 들고 오면서 요즘 이제 저지 클럽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지 클럽과 그 게러지를 계속 들고 와서 이게 지금 유행이 됐어요. 일종의 그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걸그룹들이. 뉴진스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경향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핑크 팬더레스라고 영국의 지금 젊은 아티스트예요, 여자. 근데 이분이 어떤 컨셉을 했었냐면은 드럼 앤 베이스라고 아까 전에 그 UK 게러지나 투스텝 게러지의 원류가 되는 장르가 있어요. 드럼이 막 잘게 쪼개지는. 이거를 유행시킨 분이고 틱톡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성공했어요. 보이스 라이어라는 곡으로 완전 떴거든요. 이 곡이 이제 그 지금 이런 게러지나 나 드럼 앤 이건 베이스. 알아. 네, 이거 노란색 머리 아닌가요? 이분이요. 왼쪽. 네. 아. 영국계 흑인인가? 저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 음악을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 네네. Take a look inside your heart. Is there any room for me? 자, 여기도 보면은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가 지금 나오는데 쿵쿵쿵쿵쿵쿵쿵 이 킥 패턴이 저지 클럽의 그 특징이고 So you get down on one knee because you only want to hold me when I'm looking good enough.
Did you ever fool me? Would you ever picture us? Every time I pull my hair, was only out of fear that you'll find me ugly and one day you'll disappear. Cause what's the point of crying? It was never even enough. Did you ever want me? Was I ever good enough? But boys are liar, but boys are liar. He doesn't see ya. You're not looking at me, boy. But boys are liar, but boys are liar. He doesn't see ya. You're not looking at 자, me. 이런 튠으로 저지 클럽을 유행을 시켰고 이런 팝 음악에다 이식을 시킨 거의 이제 잘했다. 바이럴로 뜬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잘한 것 같아요. 이분이 초창기에 뭘 했었냐면은 아까 그런 드럼 브레이크를 굉장히 응용한 팝을 선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들어보시면 1년 전인데 이걸로 또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현지에서는. 잠깐 중간부터 들어보시면 I found the street of the house in which he stayed. And my diary's 비슷하죠? full of your name on every page. Cause I read somewhere you thought enough of me. I'll try and try again, 이 but 정도 then you'll 비트는 see 괜찮은데 your hasn't 파티어 done 클럽 my pit. 비트는 네네. 이보다 센 것 같아요. 파티어 클락 같은 경우는 더 잘게 쪼갰어요. 이 브레이크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네. 엄청 긴장감 있게 들리서 네. 그래서 못 쫓아간다고 그래야 되나? 아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잠깐 들어보면은 모여들어 이 이게 빨라지는 Come on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Your spot is not open and you're without you. Hurry up to the party. Waiting for you right now, waiting for you right now. 지금 보면 네. 아까 전에 그런 음악보다 네. 특징적인 게 하이햇이라고 이 소리 있잖아요. 어. 이게 더 잘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건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안무도 네.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뮤비랑 같이 보면 또 시각적인 네. 전환이나 트랜지션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쏟아진다는 그건 것 느낌을 같아요. 정보가 한꺼번에 네.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멜로디에 신경 써야 되는데 네, 네. 아까 전에 그 핑크 팬더리스 네, 같은 핑크 팬더리스. 부분에는 네. 그냥 사실은 이제 밑밥으로 까는 네, 네. 비트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멜로디가 느껴지는데 네.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좀 이렇게 비트가 바늘을 찌는 듯하게 들려오니까 네. 거기에 더 신경 써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뉴진스가 음. 그 되게 저거를 뭐 시기적절할 때 뭐 잘 들고 오긴 했지만 뉴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런 핑크 팬더리스가 보여줬던 그 공식을 거의 그대로 네, 재현하고 그 있거든요. 느낌이 있네요. 그 네, 느낌. 미니멀리즘이거든요. 네. 미니멀리즘 원래 저 장르가 되게 그런 R&B에 되게 많이 이식됐던 장르의 그 아. 드럼 브레이크예요. 근데 일단 크레이그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크레이그 있어요. 데이비드 네, 좋아해요. 크레이그 데이비드. 이분이 또 그 투스텝 게러지의 선구자인데 그분도 들어보면 그렇게 미니멀하게 쓰거든요. 되게. 그래서 R&B 선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정도 흘러나오도록. 괜찮아.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조돼 있고 사실 이거는 기존의 게러지보다 조금 더 과한 그쵸. 경향이 있죠. 고추 매운 거 조금 하나 들어가도 맛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맞아요. 조금 세게 하니까 이게 네. 이제 약간 적응하지 못한 거, 거슬린다기보다는 적응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퍼포먼스를 보니까 음, 또 이게 또 퍼포먼스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 비트는 또 안 들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좀 신나는 게 적응되는 그런 이상 야릇함은 제가 어저께 네. 느꼈어요. 사실 가지고 이 사운드를 지금 한국이 처음 한 건 아니고 2000년도쯤에 비슷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2000년대쯤 네, 2000년대쯤에 왜냐면 그때 또 투스텝 게러지가 그때는 유행했었을 댄스 때 뮤직일 텐데. 댄스 뮤직에다 이게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는 엄청 더 쪼개지고 막 그러면 그랬었어요. 이해해.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요즘 나온 아까 이 핑크 팬더리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때 그 시절의 댄스 느낌, 뮤직. 네, 좀 더 다른 댄스 비트들이 가미된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고, 네, 좀 그런 걸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나. 필시 보면은 네, 이 박자 비트가 네, 제가 느끼기에는 밀당을 해요. 네, 네. 좀 드러났다가 또 숨었다가 음, 또 드러났다가 숨었다가 하니까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메인으로 비트로 다 들어가니까 네. 처음에 좀 벅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곡인가 생각해봤는데 그 막상 실제로 공연하는 거 모습을 보니까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곡 자체는 저는 선율도 되게 잘 뽑았고, 되게 고퀄리티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음악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굉장히 그건 잘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드스쿨의 경향에 가까운 브레이크 비트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미니멀리즘한 비트랑은 조금 상반된 포지션에 있는 비트다. 솔직히 네. 말하면 아까 전에 핑크 팬더리스 그 정도의 느낌이 딱인 것 같아요. 제 네. 취향에는. 왜냐면은 그 요즘 음악이 하이햇을 많이 안 써요. 그 하이에시면 이 사운드를 이게 좀 음악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뉴진스도 그렇고 뉴진스가 디토라는 곡을 냈을 때 디토를 보시면요. 디토를 보면 킥만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쵸. 쿵쿵하는 잘 네. 들으면은 아예 다 빼버렸어요. 여기는 보면은 기다렸지 어디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 쿵쿵쿵쿵쿵 이거를 도와주는 게 하이햇이 아니고 클랩이에요. 클레. 이렇게 나오.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 나한테는 You want somebody 익숙해. 소리가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재밌는 건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싹 비워놓고 Stay in the middle 드럼 브레이크 like you 나오죠.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r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 자 여기 박수랑 킥 나올 때 보면 드럼 브레이크가 또 빠져요. 탁탁탁 쪼개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2개 이상의 뭔가 재료를 한 번에 쓰진 않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밀당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밀당이죠. 예, 그래가지고 심리적인 밀당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뭐 이런 건데. 치고 빠지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멜로디가 이제 메인이고 여기서는 그쵸. 그게 뒤에서 네. 이제 나왔다 왔다 나왔다 네. 왔다 하는 게 네. 재미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느끼기는 느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면서 네. 멜로디를 즐길 수 있는 네네. 그 배분율이 네.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 필스 패션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파티 어콜락은 네. 계속 비트가 신경 쓰이게 아 되더라고요. 그렇죠. 비트가 너무 전면에 앞에 나와 있어서 네. 드럼이 굉장히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네. 트랙이에요. 그래서 그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뭐 와 이거 되게 속도감 있고 그렇다 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뭔가 이런 미니멀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 이거 지금 조금 투머치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쵸. 근데 편하게 이제 느끼는, 그 퍼포먼스 봤을 때는 네. 그게 또 이제 보이는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또 장점이 될 수 그게 있는. 사라지고 예, 맞아요. 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진 네. 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무를 맞아요. 봤을 때는 네. 장단점이 있는데 네. 뭐 파티 어클락이 이제 네. 완성된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엠믹스의 기조로 간다고 하게 된다면은 네. 다음에는 좀 참작을 해서 네. 네. 그런 요소들을 좀 줄이든가 네, 아니면은 네. 좀 밀당을 하든가 네. 네. 그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의식한 것 같긴 해요. 요즘 트렌드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조금 올드스쿨하게 살짝 나온 감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필 스페셜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디스트랙션하게 들리지 않냐면은 필 스페셜 잠깐 들으면서 필스페이도 재밌는 게 네. 그거 이식하고 보면은 되게 정신 없어요. 네. 멜로디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노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신기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악기를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는 떨궈지는 날 그랬단 말은 내게 얼마나 내가 다 빠졌죠 여기는. 소중한지만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 이런 게 밀당이었어. 지금 프리코러스에서는 다 빠져주고 Everything's alright 이제 빌드업하죠. Nobody 애써 다 somebody 특별한 여기 하이에 다 빠졌고.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자 여기서 보면은 킥이 거의 중점적으로 가고 나머지 악기들이나 특히 이 곡 같은 경우는 신디사이저 그 음들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고 리듬을 많이 쪼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프티한 음색들을 많이 써가지고 리듬이 쪼개져도 뭔가 쪼개진다는 느낌을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공식이 이미 다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친숙해. 네, 친숙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이햇을 그렇게 과하게 안 썼어요. 더 쓸 수도 있었거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더 베이스에 중점을 맞추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때도
아이칠린인가 우아인가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스 중심의 음악으로 빠져야 된다고. 우아. 네, 우아였죠. 그 트렌드가 베이스 뮤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하이햇 같은 고역대 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치고 빠지면서 베이스를 중점적으로 킥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을 잘하는 게 요즘 트렌드의 핵심이거든요. 하이햇이 일종의 좀 올드한 방식. 그렇죠. 요즘 하이햇 잘못 쓰면은 바로 그렇구나. 네, 바로. 근데 잘못 썼다는 건 아닌데 엠믹스가 조금 아닌데. 클래식하게 쓰긴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제가 네. 봤을 때 네. 트와이스 이런 필 스페셜 분위기는 네, 이 트와이스 기존 거예요. 네, 트와이스의 기존인 거죠. 네. 분위기인 거고 스타일인 거고. 네, 네, 맞아요. 아까 전에 핑크 팬더리스는 네. 약간 유진스에 가까워. 네, 뉴진스의 롤 모델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핑크 팬더리스가 유진스 지금 보면. 스타일에 네. 가까운 거고. 네, 내가 봤을 때는 그 트렌드는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네, 네. 그렇다고 남이 했던 거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엠믹스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네, 그쵸.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믹스팝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죠. 엠믹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그래요? 한번 믹스 바꾸는데 체인지업 뭐 이 부분 말인가? 여기서 Party time. 이 부분 You 해보세요. know that. Beep, beep, jiggle, 자, 여기 한번 jiggle, 코러스 지나고 mingle, mingle, you hold my hands up tonight. Don't stop it, jingling, jingling, keep, mingling, mingling. I'll be your resident Tonight it's party time. dedicated 나는 가만 열어봐. 이 부분인데 It's party time. 너의 괜찮은 것 잠을 같아요. 훔쳐 떠나. We go far.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하이햇이 되게 잘게 아, 막 이렇게 드릴 형태로 이런 이제 드릴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드릴 형태로 이렇게 저는 안 들려요. 네, 저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들리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1이니까 여기 또 심지어 여기도 들어보면은 jingling, jingling, keep. 이게 양 옆으로 이렇게 벌려져서 하이햇이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이런 형태의 하이햇 운용은 조금 옛날 방식이긴 해요.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오히려 베이스 뮤직 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요즘 유행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 바로 아프로비츠예요. 아프로비츠가 뭐 댄스홀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분파가들이 있어요. 근데 아프로비츠의 큰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이스 중점의 운용이에요. 그것도 베이스와 신스 중점의 운용이에요. 세련되게. 요즘 다 그 아프로비츠도 그렇고 모든 음악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니멀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있죠. 믹스 팝의 영향으로 있는 이 부분 한번 바뀌고 Tonight it's party time. dedicated 나는 가만 열어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진영 씨의 영향이 어디에 들어갔을까라는 걸 저한테 보셨잖아요. 이런 게 약간 그런 게 아닐까. 편곡적인 방향도. 저희는 뭐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괜찮은 것 네. 같은데 네. 여기서도 사실은 네. 엠믹스하고 네. 바뀌거든요. 네, 엠믹스. 되게 자연스럽게 바뀐 이번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더 트렌디하게 가고 싶었으면은 편곡 방향성을 지금 이거는 안무도 그렇고 좀 올드스쿨한 올드스쿨한 안무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중간에 또 박지현 씨가 좋아하시는 네네 이런 부분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사실 편곡을 만약에 하이햇을 좀 더 걷어내고 확 빠졌으면은 제가 그거 느끼겠어요. 안무도 조금 더 올드스쿨한 느낌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말했듯이 JYP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전빵을 선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해야죠. 그래서 JYP의 기조로 다시 돌아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박진영 그 대표님이 여기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도 사실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점점 다시 그 방향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약간 편곡 방향성에 있어서는 앞에서는 확실히 좀 더 걷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뭐 네.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하면서 발전된 형태로 가는 거니까 네네. 이 파티 어콜락이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네네.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썸머 시즌이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또 가을이나 또 다른 시즌에서는 또 다르게 변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뮤비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안무나 이런 색감 같은 거는 좀 어떠세요?
뮤비를 그럼 제가 뮤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네. 그 일단 PPT를 볼게요. 네. 롤러코스터에 비해서 네.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예측이 안 되거나 네. 좀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그 첫 번째 편지함이 나와요. 네네. 편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네. 앞에 이제 규진이 편지함을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클리셰인데 아 클리셰구나.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오른쪽에 이제 저 장면인데 네. 저기서 이제 뭔가 쪽지가 들어 있는데 네. 그 저기 이제 저 장면이 되게 익숙한 클리셰인 아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 거기 영화나 뮤비계 클리셰네요. 이제, 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전지현이 치월해란 영화에서 네네. 그 시공간의 초월해서 이제 우편함을 열어보는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되게 레전드인 손예진님이 네. 출연했던 거기 네. 포커스웨트의 이제 우편함을 여는 장면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규진님이 네. 그 이번에 파티 어클락에서 우편함을 여는 장면인데 음.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장면이어가지고 이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네. 일단 뭐 장면 자체가 예뻐지게 발전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게 감정에 저도 몰랐는데 이 우편함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전지현님은 네. 없으니까 실망스럽고 손예진님은 있으니까 기쁘고 네네. 규진님은 놀랬다기보다는 이게 뭐지 하는 어떤 네. 기대감 설레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런 거를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은 공부를 했다라는 네, 걸 네. 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이 장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하는 그 그러네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네. 좀 말하고 싶었고 네. 서른이 운동화에 껌이 붙은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네.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야. 그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한번 봐보죠. 한여름밤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이 부분이요? 네. 아, 저기 뭔지 알아요? 이것도 뭐 클리셰인가요? 잠시만요. 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클리셰가 Right here just 아니에요. you and I 되게 명확한 장면이에요. 아 엠믹스라고 엠믹스예요. 엠믹스라고 돼 있구나. 엠믹스예요. 엠믹스인데 정지해놓고야 보죠. 정지해놓고 보이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아, 이런 연출이 이게 되게 신경 쓴 거예요. 네. CG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CG인데 그러네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그냥 지나가는 장면인 거죠. 아. 나도 껌인 줄 알았어. 근데 껌이 저기 왜 들어가?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트랜지션이 관찰력이 안 좋은 건지. 아니 네. 관찰력이 안 좋은 게 네, 아니라 네. 관찰력이 좋아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게 너무 절묘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면 들어가지고. 색깔을 네. 좀 다르게 넣든지 M자 다르고 X자 다르게 네.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네네. 이제 트랜지션을 M믹스를 통해 가지고 네. 표현하는데 음. 운동화에 이제 껌이 붙었는데 그게 껌이 아니라 M믹스였던 거죠. 아 그러네요. 가지고 이제 여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네.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여기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되게 명확한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REFA라고 써 있죠. 레파? 리파. 그래서 저걸 네. 인터넷 쳐봤어요. 네네. PPL이에요. 아 PPL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리파 하트 브러시라는 네. 빛 아 제품에 대한 PPL이에요. 아, PPL이 상당히 제가 뭐 할 말을 많이 하다기보다는 네. PPL이다라고 네, PPL이다. 얘기하고 네, 싶고 PPL이고. 왜 PPL이냐? 이 리파 하트 브러시의 모델로 엠믹스가 발탁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 리파 하트 브러시는 일본 네. 그 제품인 것 같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콜라보라는 하기는 애매한데 네네. 저는 이제 PPR을 보고 네 있죠. PPL이네요. 그래서 이 빛 나오는 장면이 되게 네. 많아요. 아 그렇구나. 뜬금없이. 아까 전에 그래서 사실 저 그거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중간에 여러 댄스하다가 이렇게 비춰주죠. 브러시 PPL이에요. 해주는 PPL이에요. PPL이구나. 모델 타입이 모델 진짜 타입이 6개예요. 상상도 못했네요. 6명이 네. 6개를 사용하는 뭐 그런 아 형식의 그렇구나. 네, PPL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네. 저는 그거는. 이제 그래서 PPL이라는 거 아. 할 말은 많지만 PPL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저는 사실 그런 여성용 제품들은 잘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네. 모르는데 네. 이게 스토리가 이해가 가지고 저기에 저는 이제 마법 뭐 저기 어떤 네. 도구로서 사용이 네.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네네. 전혀 상관없이 그냥 PPL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 네. 잠깐 같이 보시면은 요 장면인데. 빛이 보이죠, 저 빛으로. 네 이렇게 빛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저기 되게 네.
관심 있게 봤던 게 네. 또 하트 모양이니까 예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어떤 뭐 빛이 나면서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네.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아, 그냥 빛이었어. 그래서 여기 뭐 모델이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타입에 대한 어떤 PPL 광고예요. 딱 PPL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네. 찍어준 장면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맞아요. 아 뭔가 다른 컨셉도 안 넣고 그냥 네, 딱 네, 그냥 솔직하게. 그게 PPL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미를 되게 찾았는데 제가 한참 만에 찾은 게 네. 리파 하트 브러쉬였어요. 남성 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발대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나오고 갑자기 지금-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현재 이벤트 중이에요. 네. 아 이거군요. 네, 엠믹스랑 이제 콜라보해서 이벤트 진행 중이다. 아 근데 조금 더 네. 이렇게만 직관성 보면 있게 보여주면 좋겠죠. 엠믹스가 좀 이건 드러나게. 엠믹스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네. 엠믹스라고 이렇게 그림 네. 글씨만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 뭐 일단 네. 그런 상태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아 리파 하트 브러쉬의 모델로 네. 발탁됐다. 네네네. 일본 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제품력이 인정을 네. 이런 식으로 나온 네. 저희가 PPL하고 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네. 리파 하트 브러쉬를 알아야만 되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아, 상황이 네. 되더라고요. 이게 숲속으로 파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네네. 이 숲속 일종의 숲속 소녀들인데 네. 이 숲속 소녀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자면은 네네. 좀 얘기할 게 뭐냐면은 네. 얼마 전에 퍼플키스의 수완이 솔로로 컴백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컴백 티저 이미지가 네. 숲속 소녀예요. 아 그리고 유진스 에이스탑 그 티저 영상이 에이스 공개됐는데 같은 경우, 네. 거기에 이제 컨셉이 숲속 소녀 또는 숲속 요정, 숲속 엘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런 내러티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왼쪽에 이제 네. 엠믹스, 네. 중간에 이제 수완, 네. 오른쪽이 유진스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숲속에 엠믹스가 달려가는 장면이 왼쪽 상단, 네. 오른쪽 상단은 네. 유진스가 유진스, 숲속을 아, 달려가는 달려간. 장면, 그리고 그 밑에는 유진스가 네. 숲 들판에서 춤추는 장면, 네. 왼쪽 중간에는 네. 숲 들판에서 엠믹스가 춤추는 장면, 네. 그리고 중간에 상단에 보면 규진이 숲속 소파에 있는 장면, 네. 그 오른쪽에는 수완이 숲속 그 욕조라고 비슷한 네. 어떤 그런 꽃의 데서 욕조네요. 네, 그런 데서 있는 장면, 네. 그리고 이제 규진과 수완의 어떤 꽃장식 머리들 것들 하고 야. 맨 밑에는 네. 밤에 이제 엠믹스가 이 파티를 벌이는 파티하고 있는 장면, 장면. 오른쪽 하단에는 유진스. 유진스가 밤에 파티를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네. 이것도 클리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리셰인 그러니까 제 것 같긴 고민했는데 네. 클리셰라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네. 이런 것 같아.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 왜 그렇구나. 우연이 아니냐 하면은 네. 우리가 여름이 생각하면은 네네. 저번에 우리 우주소녀 부기업처럼 네, 무기업처럼. 바다에 네. 청량한 어떤 장면 생각하잖아요. 네, 진짜 클리셰죠, 그건. 진짜 클리셰잖아요. 네, 그걸 타피하려고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네.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어떤 기획의 결과물이지 않나. 혹시 뭐 뮤비 제작 쪽에서 뭔가 비슷한 분들이 하셨나? 그건 모르시죠. 그건 모르죠. 저도 모르죠. 저도 전문가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그거까지 안 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경향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홍보 또는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끼리 네. 올해 트렌드는 뭐니까 뭘 하자라고 했는데 네.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우연찮게 올해는 이제 겹쳐버렸네요. 바다보다는 네. 숲이 된 거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숲이 된 게. 숲에 네. 숲에 관련돼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네.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네. 네이처 리퍼블릭이 떠오르요. 이 광고. 네. 카라를 한번 보시죠. 네, 카라 한번 먹을게요. 카라를 보면은 왜 숲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카라 가장 잘 나갈 때 이제 찍었던 광고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뭔가 여름 시즌일까요? 여름, 그러니까 여름인데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시원한 바다 아. 뭐 이런 느낌, 여행 이런 느낌보다는 네. 힐링, 힐링. 순수, 아. 자연. 아. 그러니까 힐링이 많네.
힐링이네, 컨셉으로 갔네요. 아, 힐링이네 힐링. 아, 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키워드가 이게 나오네. 힐링이 컨셉이 될 수밖에 힐링. 없는 것 같은 게 요즘에 키워드가 네, 힐링이니까. 모든 게 다 힐링으로 요즘에 힐링이란 단어를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힐링의 연장선에 있는 예전엔 카페를 인테리어 좋은 데를 갔잖아요. 그쵸. 요즘은 어디를 갈까요? 힐링. 힐링할 수 있는 힐링할 곳. 수 있는 카페. 네. 요즘 그렇게 되는 원인이 네. 그만큼 뭔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떤 각박한 어떤 현실 맞아요. 세계에서 탈피하는 네. 그거를 저런 어떤 스토리로 승화시킨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제 생각에는. 예. 태연도 한번 보시죠. 네, 태연도 한번 볼게요. 네. 자연이 감춰둔 촉촉함의 비밀은 주라기 월드 같네. 고운 50초부터 한번 보시죠. 50, 한 중간쯤 때부터. 네. 힐링스럽죠. 힐링. 전형적인 네이처 리퍼블릭스러운 광고네요. 그거 코스메 보시면은 왜 여왕 숲속을 시어버터에 하는지 이제 100도씨 고온 저도 보니까 스팀을 알죠. 더하면 스팀처럼 힐링이네. 촉촉하게. 시어버터 영양은 깊게 48시간 아 이런 식으로. 네. 신세경 씨도 한 신세경 씨도 볼게요.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거 다 비슷한 컨셉이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유진스가 아마 이런 촉촉. 영상을 컨셉을 하지 더 않을까. 촉촉할 수 없을까? 레퍼런스가 확실히 될 것 시어버터로 같긴 해요. 이런 촉촉.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고운 약간 스팀으로 요정스러운 한 그런 번 느낌이 더 더한 촉촉. 예, 예. 거고. 네이처 그러네요. 리퍼블릭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파티에 관련돼서 포커스 맞춘 것 같고.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 힐링을 초점 맞춘 것 같아요. 네. 아 본의 아니게 오늘 제품 소개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은 창작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타 업종의 그쵸, 타 트렌드를 업종의, 네. 살펴봐라. 근데 10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트렌드가 음. 기본적으로. 음. 근데 딱 10년 전 거 딱 잘 들고 왔네.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엠믹스가 네이처 네. 리퍼블릭 광고 네. 모델이 되기 바랍니다. 아,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진짜 큰 그림인데요? 그리고 아, 큰 그림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이처 아,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광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네. 것 같고 또 포카리 스웨트 광고도 되게 바래요. 아, 포카리 스웨트 잠시만요. 광고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나온 김에 아, 이거 쳐서 한번 같이 봐볼까요? 85초 장면 나오고. 진짜 45초. 이것도 봐요. 네. 이거 진짜 추억이네요. 네. 저는 명작이라고 봐요. 왜냐면 명작이죠. 네. 이것도 바다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정말 여름 같고 즐거운 네. 소식은 시원하거든요. 네. 너무 마음까지 시원하고. 푸른 하늘. 적십니다. 저기 산토리니죠. 산토리니 지금 같은데 산토리니 감성. 네. 몸속으로 청량하잖아요. 보내는 파란 메시지. 잘 찍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 못 찍은 요즘 못 찍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이런 색감 같은 거 컬러 매칭해가지고 참 그래, 이게 그래 저거를 좀 리메이킹 해가지고 저 네. 컨셉 그대로 네. 우리 저 55초 한번 볼까요? 55초 아, 봐볼게요. 한 35초. 35초 봐볼게요. 네, 그 정도. 이게 자전거 편인데 네. 그리운 소식은 나를 목마르게 시원하잖아요. 한다. 여기가 이제 아, 아까 베트남이 나오고 여기 다 있네. 몸속으로 보내는 파란 메시지. 야, 내 몸에 마스터피스다 흐르는 이거 진짜. 그래서 이 포카리 세트를 우리 네. 또 엠믹스가 네. 모델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숲속의 파티 컨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살짝 그렇긴 해요. 뭔가 아쉽는데 뭐가 아쉽지 했는데 네네. 이런 느낌이 좀 네.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네. 이 정도면 뭐 너무 강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소품을 활용한 네. 숲속에서의 파티 느낌이 조금 아쉽다. 아. 그러니까 숲속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네. 숲속에서 파티 우리가 음. 파티라고 하면은 네. 어떤 설레이는 어떤 네네. 오브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오브제들이 조금 부재하긴 했다. 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오브제들이 좀 군데군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면은 요즘 또 글램핑이 엄청 인기란 말이에요. 괜찮네. 글램핑, 차박 이런 차라리 그런 너무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오. 그렇게 갔으면은 유진스의 에이셉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내러티브에서는 조금 다른 걸 가져갈 수 있지 차박 않았을까? 괜찮다. 네. 그 파스텔톤의 어떤 예쁜 네, 그쵸. 차들이 세워놓고 거기서 모닥불 네. 피워놓고 잘만 하면은 물론 그게 되게 클래식하게 괜찮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 트렌디하게 살릴 수도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또 힐링이나 또 맞았다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막 바베큐 파티 하고 막 네, 얼마나 네. 좋아해요 요즘 네. 사람들이 그게. 네, 그게 포커스는 네. 아니지만은 네. 그게 이제 소품으로서 활용되면서 그쵸. 분위기를 느낌. 자아내는 데는
확실히 찰떡이죠. 네.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차박 파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현실 버전에 아, 네. 진짜 파티스러운 걸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스페셜 비디오로. 네, 좀 클럽이한 분위기에서 하나 찍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 너무 그거는 멋있는 약간 거고.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현실 세계보다는 네. 상상 속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상상 속의 어떤 숲 속의 세계인 것 같은데 네. 현실 버전으로 네. 그게 숲 속이든 실내든 네. 루프탑이거든 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버전을 생각. 쇼케이스 직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어저께 한 영상인데 훨씬 에너지가 좋게 느껴지긴 하네요. 현장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직캠이잖아요. 네네. 아까 제 하이햇? 네. 하이햇이 좀 그렇게 거슬리게 들진 않은 편이라 가지고 아 그쵸. 직캠은 좀 많이 네, 깎아내는. 깎아내니까. 그러니까 네. 이 퍼포먼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흥을 돋구네 네네. 이런 느낌 들죠. 그리고 이 동작 빕빕 징글링 징글링 네.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JYP적인 거죠. 그러니까 JYP가 잘하는 게 막 네. 어려운 안무를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네.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네. 안무를 캐치한 안무를 좀 네,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일부러 자연스럽게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에는 사실 그 뭐였죠? 런미 라이크 디스인가? 런미 라이크 디스나 그런 거 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MX. 그쵸. 저희가 리뷰를 했지만 그쵸. 근데 이제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좀 저는 그쵸.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JYP의 네. 영향력 또는 어떤 그 기획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 네, 네. 그게 키 포인트죠. 그게 무시 못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한 끗 차이지만은.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살짝 드냐면은 네. 지금 엄청 좋거든요. 네. 엄청 잘 만들었고 근데 뭔가 안무적인 측면에서는 더 대비를 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숲속 소녀와 큐트한 느낌으로 네, 맞아요.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앞에 그 숲속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할 때는 훨씬 신비롭고 청순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가다가 여기서 뭔가 한번 전환을 주거나 괜찮네.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도 되지 않을까. 네, 뭔가 그런 재미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았고 퍼포먼스를 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곡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중파 음악 방송 1위가 네.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네. 1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장기간 1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닌데. 아, 그렇죠. 단기적으로도 네, 1위를 할 수 그거를 있고, 목표로 했을 때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예, 치고 네, 올라가는 되니까. MX는 아직 신인이잖아요. 아직 그리고. 신인이죠. 아직 신인이고. 작년에 데뷔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네. 뭐 할 이제 게 너무 많고. 최전성기는 한 내년쯤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내년 그래서 제가 그 뉴진스도 그렇고 MX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나오는 4세대 걸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하고 겨울 시즌 어떻게 보내느냐가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다음 봄 시즌까지. 그러니까 이 세 개 분기가 지금 너무 중요한 때라 가지고 아마 지금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 터질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장기 노트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특히 네. MX는 네. 그런 상태죠. 네, MX는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MX가 바이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바이럴 네. 예상한 건데 그 네. 롤러코스터 얘기 좀 할게요. 네네네. 롤러코스터가 이제 안무 챌린지 그 영상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이 느낌이 좋아요. 이 정도 느낌이고 아, 네. 그 다시 PPT 가 보시면 네. 개인이 한 게 있거든요. 그
아 그거 밑에 네 그거. 네. 근데 네. 이게 영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저 위에 네. 검은 옷, 네. 저 밑에 테니스 하얀색 네. 테니스 스커트 같은 저 느낌, 네, 네, 네.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 네. 아 이게 네. 좋더라고요. 이게 뭐지? 네. 한 게 우리가 네. 교복이라고 했잖아요. 교복 패션. 아. 근데 이 교복 네. 패션과 약간 사복 패션의 중간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묘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5급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라는 느낌도 그쵸, 있고 그쵸. 네. 명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라는 느낌도 있고 네, 네. 약간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복 패션보다는 조금 프리하지만은 좀 우아해 보이는 네, 네. 빛이 나는 그런 건데 네, 네. 이게 예전에 이제 테니스 스커트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처럼 아, 그러네요. 네. 요 느낌 뭐지? 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되게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 일반인 챌린저 하는 분이 그걸 알았는지 네, 네. 비슷하게 코디를 하고 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요걸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엠믹스 댓글에서도 발견했고 제가 다른 뭐 뉴진스였나? 뉴진스도 그렇고 다른 걸그룹들한테도 발견한 게 바로 교복을 리바이벌 해달라는 댓글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지금 막 찾아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교복을 다시 이렇게 컨셉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복은 사실은 네네. 지금 우리 학교는 아세요? 아니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네네. 지금 우리 학교이라고 네네. 그 좀비 한국은 네, 그거구나. 네. 그 이거랑 뭐 직접 상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네네. 한국 교복에 대해서 네네. 외국 사람들이 되게 인식이 좋아졌어요. 예쁘다고 예쁜 교복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의외로 프랑스 쪽에서 엄청 예쁘다고 네. 이슈가 됐다고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교복에 대해서 좀 한국 교복 특히 한국 교복에 대해서 글로벌한 이슈가 된 걸 알고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슈가 된 거는 모르는데 네. 글로벌적으로는 되게 이슈가 됐어요. 가지고 음. 그게 이제 아이돌하고 상관 있죠. 아이돌에서도 그래서 한국 교복이 예쁘다라고 네. 엄청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복은 항상 있었으니까 네. 이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교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컨셉을 좀 잘 잡은 것 같긴 한 게 네. 틈새 시장을 잘 노리지 않았나. 저도 몰랐는데 네. 뮤직비디오 갈 때 잠깐 이제 학교 장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스쳐 지나는데 요 네. 챌린지 한 거 보니까 네. 아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우리는 그냥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어? 네. 그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슈화 될 수 있어에서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 브랜딩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학교네요. 네. 스쳐 지나가긴 했죠. 그리고 근데 네. 아쉬운 게 뭐냐면은 다시 네. PPT로 가보자면은 네. 안무 챌린지를 봤는데 네. 쇼케이스 직캠을 한번 보시죠. 쇼케이스 직캠에서 문제가 드러나요. 아, 네. 쇼케이스 직캠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점이냐면은 네. 일단 그 코디 패션 쪽을 한번 보세요. 네.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가방을 메고 나오네요. 그거예요. 가방을 메고 나왔어. 가방 예쁘잖아요. 근데 예쁜데 네네. 퍼포먼스 계속 보세요. 첫째, 네. 가방에 계속 눈이 가. 아. 그리고 점프할 때마다 계속 가방이 흔들려요. 흔들려. 아.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네. 보컬에 지장을 줘. 가방을 빼라. 진짜로 이거는. 에 여기 가방을 그렇구나. 빼고 예. 가방을 아. 벗고. 이게 그 얘기였구나.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네. 여기서 아.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가방 그리고 벗을 다시 거면- 챌린지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훨씬 낫네요. 훨씬 나아요. 혹시 가방도 PPL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가방도 PPL 그러면 아니겠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가방 어디 거야? PPL이 아니 협찬이 아니라면 협찬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예. 한 번 정도 입고 하고 네. 나중에 벗어라. 네, 그러네요. 저게 보컬 엄청난 지장을 주더라고요. 아, 그쵸. 저 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릴리 같은 경우에
너무 버거워 보여. 그쵸. 이 가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흥부를 조이고. 네, 그쵸. 아이템 아이템적으로 네. 예쁘긴 예쁘죠. 한 번 정도 하고 가방은 제대로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고 어떤 쇼츠에 네. 규진에 대해서 롤러코스터에선 규진이 되게 네. 중요하다라고 네.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쇼츠를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네. 하이라이트를 본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규진이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엄청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안무 단장이네요. 네, 네. 안무 단장이라고 네. 인정하요 저는. 박력 댄스. 박력 댄스 네. 좋은 것 같아요. 맞네요. 표현이. 네. 그래서 네. 이 롤러코스터 퍼포먼스에는 규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를 찍었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바다에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일단은 실내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네.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그냥 라이브를 보죠. 네, 이츠 라이브로 볼게요. 네, 라이브. So incredible. Can't you see? Can't you see? 여기 모여봐. Chemistry, chemistry 반응하자니. Jason B, Jason B. 사람들 속에 우린 호기심을 느껴 그래 더 가까이. 어딜 상상하든지 바짝 긴장해야 돼. 좋아, 좋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들뜬 마음을 you should try. 잡아봐. Rapid and Alice, Alice. 표정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네. 같아요. 이전 활동도 밝아진 것 네. 같고 좀 즐기면서 하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네. 이츠 라이브가 그런 무대니까 그러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슬슬 안무를 치더라도 노래를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노래의 매력이 제가 느낀 게 이 네. 노래의 매력은 즐길 때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진짜 신나는 거야.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런 분위기일 때 이 노래가 진정한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엠믹스 미드서머 엠믹스 드림이라고 했지만은 네네. 좀 뭐라고 하지? 엔조이 엠믹스의 조이 뭐 그런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게 지금 이 앨범이지 않을까 싱글 3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네. 좀 기쁘게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무가 들어가지 않아도 네. 충분히 신날 수 있는 노래더라고요. 안무를 빼니까 그걸 알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설렁설렁하니까 더 좋은데요? 신야이 하는 네네. 라이브 무대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잔나비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네. 무대에 딱 어울려서 신나게 네. 노래 부를 수 있는 같이 놀고 그런 그쵸? 분위기.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나가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이 노래가 네. 좋은 노래구나. 이 시즌 끝나고 잊혀질 네. 노래가 아니라 네. 내년에도 부를 수 있고 내후년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평가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시기가 다른 경쟁자들이 많은 만큼 엄청난 주목을 막 받긴 어려웠지만 그렇죠. 꾸준히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함께 네. 어깨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렇게 네. 유도할 수 있는 노래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 퍼포먼스 비디오에서 네. 지우를 칭찬하고 싶은 게 네. 지우의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윙크를 한 10초 만에 2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가 네. 나름 센스가 있구나. 그런 끼가 있구나. 네네. 그래서 지우를 얼굴 표현 연기를 참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서윤이 그걸 또 언플러그드로 불렀더라고요. 여기 나갔었군요. 네. 제가 한번 네. 가볼게요.
Can't you see, can't you see 여기 모여봐 chemistry chemistry 반응하자니 chasing me chasing me 사람들 속에 우린 호기심을 느껴 그래 더 가까이 상상하든지 바짝 긴장해야 돼 좋아 좋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들뜬 맘을 You should try 잡아봐 Alice Alice Romeo and Juliet Juliet 비슷한 beauty beauty 그래 여긴 너의 자리 곧 심장이 터질 듯 맞춰버릴 듯 벅찬 이 느낌 한치 앞도 모르지 Shooting star roller coast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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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달려 make me feel so high 나나나 지금 기분이 어때 how incredible let's ride 꽉 잡아 going down going up with you 가장 높이 올랐어 아, 여기까지. 사실 이거 리무진 서비스 지금 피아노 치는 친구가 제 제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 제자인데 누군데요?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대훈이라고 네. 네, 또 여기에서 잘 치는데요? 네, 좀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쳐. 어... 근데 이 친구 원래 잘했고 네. 피아노랑 하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리무진 서비스가 아. 피아노로만 물론 이제 MR 깔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피아노 편곡으로 언플러그드로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편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편곡도 네, 진짜? 자기가 피아노 편곡을 어.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설윤이 이런 전체를 다 불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모든 파트를 네네 되게 잘하네요. 잘하죠. 네, 되게 잘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뭔가 시크한 매력이 있네요. 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네, 이 미드서머 MC 드림이라는 친구 3집이 네, 좋아요. 네. 저는 이 정도면은 많이 뭔가 발전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네, 왜 이런 거 했지라고 했던 갸우뚱했던 것들이 네네. 많이 사라지고 음. 많이 개선되고 음. 이제야 좀 뭔가 네. 정리된 듯한 느낌이 네, 뭔가 드는 정리가 거죠. 좀 되고, 네, 해서 기대가 되는데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엠믹스가 네. 이제 골리앗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안 나오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네. 나오기 전에 미리 데뷔를 잘 해서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집약하고 네. 본인들만의 컨셉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네. 뭔가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네. 이번 활동에서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노래 분위기들이 네, 다 즐기는 분위기야. 네, 맞아요. 네,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파티 어클락도 그렇고 네, 즐겨야죠. 즐겨야 되니까 네. 정말 좀 밝은 표정으로 네. 즐겨보자. 네, 우리 즐겨보자. 뭐 네.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럴 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아, 네. 빡센 안무 이게 다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네. JYP는 JYP는 약간 즐기는 그런 컨셉이 맞는 것 같아. 맞아요. 항상 그래왔고, 그쵸. JYP 트와이스도 네. 여기 빡센 안무보다는 네. 즐기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요즘 댓글 보면은 트와이스 그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트와이스 하고 있는데 왜? 그 옛날 그 옛날 느낌. 트와이스? 네, 옛날 그 느낌. 아. 그 청량감 있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 보통 튀는 그 그쵸. 느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그게 하나의 소비자들의 니즈로 튀어나오고 맞아요. 있는 건데 네. 기획사들은 이것들을 분명 인지하고 있겠지만 A&R 쪽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획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뭐 시즌 뭐 다 계획 다 나오고 뭐 콘티 다 나오고 있는데 뭐 뒤집기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니즈 같은 거를 조금 기민하게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거기다 계속해서 그쵸. 정체성을 녹여내고 이게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데 요즘은 약간 어떤 형태가 맞냐면은 우리가 먼저 다 만들고 그걸 유행시키겠다의 기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남들과 다른 기조로 가라 그럴 때만큼은. 그러면은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거는 뭐 마케팅 너무 기초적인 공식이라 가지고 기본 마케팅 책만 봐도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뭔가 심오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기부터 맞아요. 항상 기본기예요 모든 게 진짜 마케팅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총평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 활동이. 앞으로 잘 될 거고 다음 활동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네. 잠깐 이제 저희 채널의 댓글 리뷰를 짧게 아. 할게요. 여러 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네.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네네. 그 시청자분들과의 소통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기는 포지티브한 댓글도 있고 네거티브한 의견의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댓글 다 달아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되게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댓글을 지금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자 먼저 이 댓글을 한번 볼게요.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엠믹스 세계관에서 스토리와 캐릭터가 없고 나레이션만 한다고 하셨는데 세계관을 공부하셔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엠믹스가 이렇게 이게 그거거든요. 그 믹스 네네. 할 때 그 나왔던 네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에 뭐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도 막 네. 이렇게 적용돼 네.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네, 실존주의 철학과 뭐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짧게 제가 댓글을 달았지만 짧게 잘 정리해줘가지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 부분은 약간 오해인 게 저희가 그때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네. 좀 많이 걷어냈었죠. 네네네. 네, 나레이션만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생각보다 저는 엠믹스의 이 세계관을 보면서 나름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고 네네네. 굉장히 탄탄하게 빌드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 생각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직관적인 세계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디테일들은 너무 좋다. 네, 이런 디테일들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팬들도 이런 세계관을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댓글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제가 또 네. 한 말씀 거드리자면은 네네네. 그 이분 말씀이 맞을 거예요. 네네. 저희가 뭐 세계관을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없고, 네,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저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네. 전달한 거라 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소개 차원에서 전달한 네, 것 소개 뿐이지. 차원에서 전달해 가지고. 네. 이분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에 네, 네. 생긴 현상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도 네. 지금 사실은 이 엠믹스의 세계관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진행형이라 가지고 네. 이 작성해 주신 이분의 의견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동의를 합니다. 저는. 네. 네네. 너무 좋은 댓글. 다른 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댓글. 네네, 맞아요. 아, 저 기투라는 저 엔트워프 저기 엔트워프. 독일어면 엔트워프가 아니라 네. 엔트브루프라고 읽어야 되는 네, 네. 그 철학에 대해서 네, 나오는 네, 그 맞아요. 기투인데 네. 저 기투가 뭔가에 대해서 네, 네. 되게 고민하면서 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잘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잘려진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평생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네, 막 나오던 거예요. 아. 네, 실존주의 철학부터 시작을 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라.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우리는 이런 음악과 퍼포먼스 자료를 뛰어넘어서 본인들이 무언가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격이 다른 예술을 한다는 환상을 쉽게 심어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 또 네. 이렇게 단순한 줄거리보다는 네, 은유와 비유가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고 네, 세계관을 좋아하는데 네, 이제 너무 제 수준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버스가 나올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쵸. 우리 어떤 단계에 맞는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아이돌 세계관은 딱 나왔는데 다 이해해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팬이 되려면은 다 공부해야 돼. 네. 그 벽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야. 이제 특히 저 같은 아재 같은 수준에서는 네, 그렇죠. 뭐 이게 무슨 단어야? 젊은 애들도 몰라요. 잘 네. 저도 그러니까 모르고. 그래서 저 한상을 줘야 되는 게 아이돌이라는 게 맞거든요. 네, 너 동감을 하는데 그 한상이 이게 한상인지 어떤 철학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정도가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절대 공감합니다. 그냥 노래만 잘하는 가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이돌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노래도 잘해요. 네,
춤도 잘 춰요. 네. 근데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마이클 잭슨은 아니죠. 그쵸. 예, 환상과 뭔가 네. 있죠 거기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한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돌이 우리한테 네. 환상을 심어준다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환상을 빌드하는 작업이 옛날에 네. 마이클 잭슨 되게 잘 말씀하신 게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어렵게 그거를 네. 한 적이 없어요. 네. 언제나 직관적이었고 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아이돌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은 뭔가의 신비주의 경향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형태의 신비주의는 아닌데 오픈돼 있는 신비주의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감추어 놓는 걸 좋아해요. 뉴진스도 그렇고 한 차례 꼬고 감춰 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중적인 어떤 어필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날의 검을 현명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게 물론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기를 잡는 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뉴진스 때 제가 또 이제 비평할 지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뉴진스도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약간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해요. 자기 컨셉과 자기 그런 내러티브에.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리뷰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네. 아 여기 뭐 레노님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장문을 이렇게 네. 달아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저도 장문으로 이렇게 달았었는데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네.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는 못 읽고 저희가 시간 때문에 샤기가 샤넬보다 모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샤넬보다 모호하지 않죠 당연히. 네, 모호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샤넬 네. 얘기한 거는 네네. 샤넬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네. 수 있다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네, 걸 한 그쵸. 거고 네, 저희가 샤넬을 따라하라는 얘기는 절대 네, 아니죠. 저희가 예를 들었던 거고 네. 절대 모호하다고 네.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네. 네, 그래서 이런 메타포를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되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저희야 뭐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저도 앨리스 좋아하고 오조이 네. 마부사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거 나올 때 저는 대충은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필모그래피 같은 거를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영화 감독들의 그런 기법들이나 아니면 영화 감독들이 자주 쓰는 어떤 메시지 전달 기법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 만약에 아예 모르면은 못할 거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런 형태의 전달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간접적인 아, 걸 찾아보는 걸 좋아한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것도 동의는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이런 컨셉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게 왜냐면은 어쨌든 아이돌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에서의 어떤 폭발성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자본이 활동을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셉과 좀 더 대중적인 컨셉을 계속 잘 버무려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거기서 좀 탈피한 아이돌이 나오는 게 맞다는 게 제 기조인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세대의 눈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린 세대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것 자체가 어른들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거예요. 요즘 되게 어른들이 노력하는 게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분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주소비층으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창 막 MZ세대 막 이런 문화 같은 거 막 밈 같은 거 쏟아져 나온 이유들이 사실은 소통으로 막혀 있었던 부분이 그런 밈 같은 걸로 승화시켜 가지고 같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저희의 생각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게 봐주길 원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 사실 관심도 없고 자기들밖에는 아직 잘 안 보이는 시기란 말이에요. 나이 뭐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걔네들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거기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어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프레임으로.
그래서 결국 제작진들이 대부분 다 어른이란 말이에요. 30, 40대 막 이런 분들이 제작진 민희 씨도 네, 40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중견 제작자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트렌드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부터 이렇게 최초의 트렌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힙한 애들이 한 7수 8수 앞서고 있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얼리 어답터 같은 애들이 트렌드 세터 이런 애들이 한 3, 4수 뒤에로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케이팝이에요. 항상. 그래서 케이팝은 상당히 뒤처진 트렌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케이팝은 앞서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는 앞서가는 케이팝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꾸. 근데 이게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어린 세대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린 사람이랑 해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 친구들을 뉴페이스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뭔가 일을 내게끔 뒤에서 그렇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과 체계를 부여해주고 감독이 필요하면 감독을 해주고 뭔가 좀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지 이것들을 내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모든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투머치한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이런 때는 네네. 그쵸. 음악에만 충실했거든요. 이제 음원에만 충실했죠. 네. 근데 이제 케이팝은 네. 케이팝이 현대화되면서 네네. 좀 복잡해진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음악 말고 네네. 음악을 주변 둘러싼 그런 것들이 네네. 팝도 그렇게 복잡해지나? 제가 다른 댓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댓글이 있냐면요. 이거에 관련된 댓글인데, 자, 여분은 조금 네거티브한 걸 달아주신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도 되게 이렇게 이분의 이 댓글에 엄청 길게 쓰셨잖아요. 네. 이분은 저희가 조금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은 한국에서 흥하는 방법은 카카오 소속이거나 카카오에서 배급하는 가수거나 거대한 남자 아이돌 팬덤이 있거나 이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직은 네, 근데 심증은 있죠, 당연히. 그래요? 심증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심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사실로 증명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이걸 이론이라고 수많은 드러내지 사람들이 않는 추측인데 이분은 거의 이제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실을 왜 얘기하지 않는 걸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려면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과학적인 팩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론인데 이 댓글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그런 음악 외적인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아까 레노님도 그렇고 네. 이 NWA님도 그렇고 음악 외적인 부분,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굿즈라든지 뭐 판매 관련된 거지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뭐 춤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다른 엔터테이닝 분야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음악의 중요성이 떨어졌고 그래요? 음악의 중요성을 일부러라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악을 평타로 뽑아내면서 그것들을 더 좋게 들리기 위해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세계관이든 안무든 컨셉이든 뭔가 더 과하게 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일종의 콩깍지를 씌워서 음악을 좋게 만드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다는 전략을 얘기를 하시고 이 NWA님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거네. 네, NWA님 같은 경우도 카카오나 이런 배급사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배급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이제 아이돌의 성공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희도 사실 뭐 삼촌도 그러시겠지만 현실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저는 잘 한계. 몰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급사의 영향이 크다는 정도만 알지. 네.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분들이 더 훨씬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대중 문화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일단 대중의 한 명으로서 네네. 또는 기획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기획적인 측면에서 대중에 바라봤을 때 이런 네.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네네네. 한국 음악이 뭐가 문제점이고 네. 한국 음악은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음악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고 다른 분야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네. 음악은 이렇게 하지 않냐. 사실은 비전문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인사이트가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라면 네. 그런 얘기를 못 하지. 왜냐하면은 이런 현실 쪽이 있는데 네. 현실 뻔히 아는데 그런 네.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반대로 비전문가니까 네. 그런 과감하게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얘기할 있는 수 건데 있고. 이 시각이 왜 필요하냐면은 네. 객관화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습관이 술 마시고 나는데 어떤 주정하는 그런 습관이 네네. 그런 습관을 못 고쳐요 스스로.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여주면은 네. 자기가 스스로 놀래요. 왜냐하면 메타인지가 돼버리는 예, 거예요. 자기가 술 취했을 때는 내가 내 행동이 어떤지 모르는데 네. 카메라로 보여주면은 제3자의 눈에서 자기 행동을 바라보게 되니까 네. 큰 충격을 네, 먹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객관화가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비전문가고 비전문가고 이 영역 밖에 좀 밖에 있고, 있고 그러니까 기획, 제3, 네, 그러니까 그쵸. 제3자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쵸. 이렇게 어렵게 네, 그렇죠. 꼭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네.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 알면은 그렇게 얘기 못 하지. 사실 우아톡의 기획이 그런 객관화를 위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단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계 그래서 뭐 전문가들한테. 우리들의 아이돌 톡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전문가가 바라보는 아이돌 톡이 아니라 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끼리의 아이돌 톡이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상계를 벗어버리고 네.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네,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네. 얘기해보자라는 건데 네. 현실 이런데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건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댓글에 달았지만 음. NWA님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다루려고 해도 네. 만약에 이 구조를 저희가 밝혀낼 수 있으면은 저희는 뉴스에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엔터사들끼리는 수많은 암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암투들이 있는 생태계고 극장이에요. 이 동네는 아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밝혀내려고 해도 엄청나게 기밀 자료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실제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죠. 엔터라는 게 생길 때부터 음악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금 하이브가 하고 있는 것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좋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들은 최소 20년, 30년 이상 지나야만 산업의 구조는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법이 하나 제정이 돼도 판례가 몇십 년 쌓여야 뭔가 그 법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균형 있는 법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판례가 쌓여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어떤 대중의 평가 말고도 전문가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이 쌓여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뭐 카카오가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획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과 수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음악적 구조가 잘못됐다, 산업적 구조가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어디로 몰빵이 되고 있고 뭔가 비합리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만 거의 몇백 시간 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실제 전문가분들도 만나본 적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답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획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 콘텐츠에서 기획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체예요. 결과물로서.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실체가 없어요 아직. 이런 것들은. 이건 왜 실체가 없냐고 말하냐? 저희가 증거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암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PPT만 해도 네. 내부자 고발이 없었으면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을 문제거든요. 그게 처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자들이 내부자 취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기자들이 전문 기자들이 연예 기자들이 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이 기획을 하는 목적은 사실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은 일반 대중들도 저 같은 뭐 음악 전문가뿐만 아니라 삼촌 같은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던 기획 관련하셨던 분들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웃풋이 있는 상태고 수많은 뭐 기사들과 그 다음에 사전 정보나 쇼케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컨셉을 잡았고 이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기획이 중요한 거고 기획이라는 변인 요소는 생각보다 이런 구조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게 사람들이 기획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획 타령 그만해라. 기획 아무리 잘해봤자 변하지 않는다. 산업 구조가 변하지 않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네. 그 기획 네. 때문에 산업 구조가 변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기획이 산업 가능하다고 구조를 얘기하는 반대로 거예요. 바꾸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음악에 네. 대해서는 네. 경력이 있냐는 그건 아닌데 네. 네. 기획 쪽에서 네. 엄청난 경험을 변화가 되는 거를 경험한 그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네. 기획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경우도 상당했고 네. 산업 이 음악 산업 말고도 네. 항상 산업을 리딩하는 어떤 테크 산업도 그렇고 모든 걸 리딩하는 사람들은 뭔가 센세이셔널한 기획이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항상 기획이요. 그 사람은 타고난 기획자예요. 모든 거에 있어서 그 연출들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 타고난 연출가이자 맞아요, 기획자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게 연출이고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딴 사람들 네. 얘기, 네. 먼 나라 얘기, 우리랑 네.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탓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네. 이게 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산업 구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전문 기자들이나 일단은 그런 분들이 일단은 해야 될 예를 들어서 문제다. 네. 정말 네.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못한다 그러면은 네. 그만 부은 말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그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똑딱해봤자 그렇죠. 위에서 안 받아주면 안 받으면 네. 소용없거든요. 네, 없죠. 근데 이제 유튜브의 특성이 뭐냐면은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윗사람들까지 퍼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제가 우악독 하는 이유도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네. 이게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그리고-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 관련 업종에 네.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네. 뭐 다른 유튜버님 얘기한 네. 거 뭐하지만 인지용님 제가 유튜브 아, 잘 네네네. 보는데 네. 인지용님이 이제 그런 산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아,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근데 네. 그분이 이번에 그분의 어떤 네. 그 유튜브 콘텐츠가 윗사람 그 산업 네. 이렇게 관련된 윗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걸 고치는 아.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아, 쉽게 해서 그렇구나. 음원 사재기, 아. 음원 사재기를 고치는 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기획의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윗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윗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보여지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기적은 아니더라도 네. 역사가 소통의 여지는 조금 바뀌어지는 거죠. 한번 뚫릴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이제 저도 음원 사재기를 놀랍네요, 이제 그건. 아예 바꾸려는 음. 그런 걸 규제화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음. 속으로 이제 박수 쳐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누군가 안 되더라도 네. 한번 해보자 하면은 네. 어느 순간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언젠가는 저희가 이런 그분처럼 이런 네.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런 힘이 있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려면은 그 이게 회사 내부자들 한 최소 20명 이상은 데려와 가지고 대조해 가지고 비교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냥 수다하는 거예요. 수다하는 네. 거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 네.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반응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네. 따름이고. 저도 사실 이런 댓글이 이 댓글이 저는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구조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그만큼 구조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구조적인 것들을 파회를 해야 되는데 한계를 그러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도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았던 게 사실은 그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저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네. 충분히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 아주 밀접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말하고 싶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회사들한테는. 그쵸. 그리고 내부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 그냥 위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리고 다뤄야 될 뭔가 그런 정당성이 부여가 되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칭찬의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칭찬 댓글도 좀 한번 봐볼게요. 네. 다음 편 달아주신 분도 많았고, 네 이런 댓글도 주셨었고 재밌게 네. 잘 듣고 있어요.
저희 케미가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삼촌하고 조카 사이니까 나쁘지 않겠죠. 아, 저한테 많이 왔던 어.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지인분들이 네. 삼촌하고 그거를 어.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네, 삼촌하고 그걸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댓글, 그래서- 그런 DM이 많이 왔었고. 근데 이제 네. 우리 박효재 프로듀서님이 네. 워낙 이렇게 해박하시고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저희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사실은 음. 제가 막 아무 말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박현재 프로듀서님이 그걸 맞춰주니까 케미 있게 보이는 거고 사실 박현재 프로듀서님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삼촌도 근데 삼촌이 예.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세요. 이런 지금 보시면 뭐 이런 PPT도 그렇지만 이 PPT를 뭐 이런 거를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경우도 있고 막 며칠 걸려서 막 편집까지 다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데 네.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이게 이제 네. 업무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들이고요. 네네. 업무가 이제 대부분 네. 브랜딩 기획에 관련된 업무들을 했었는데 네. 어떤 나만의 노하우들이 좀 쌓아서 네네.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제가 보여주는 거는 김기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박현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공통 분모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는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네. 그걸 찾아라는 게 이제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어 너희들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젊은 세대들 흉내내는 40대 50대가 아니라 네. 30, 40대가 아니라 네.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급 네. 30, 40대들 해가지고 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네. 거기서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봐라. 아, 그런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떤 이런 샘플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보여주기식 어떤 예제로 우리가 해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네. 다행히 박현재 프로듀서님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하시고 잘 해석을 하시고 또 제가 부족한 점은 커버를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케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젊은 기획자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여기에 나오시고 싶은 젊은 기획자분들이나 기획자 뭔가 지망생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 남겨주시고요. 저는 삼촌이 네. 이제 K-팝 좋아하는 아재라고 설명을 네. 소개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네. 오히려 아재로 남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삼촌이. 뭐 아재니까 아니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진짜 시니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니어니까.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너무 본인이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게 돼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프레셔가 네. 있거든요. 어른분들도. 그래서 막 한창 막 MZ 세대들 네. 이해해야 된다. 네. 해서 막 무슨 막 사내 교육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네. 수많은 회사에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브먼트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은 뭐냐면은 네.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는 시니어만의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시니어의 포지셔닝이 MZ 세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면서 포지셔닝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뭔가 어거지로 네. 안에서 삼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근데 삼촌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 진짜 그 삼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아는 그게 있어요. 저는 진짜 몰랐던. 아까 그 광고도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렇겠죠.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음. 그게 오늘 나올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촌이 그걸 보셨을 때는 삼촌이 혹시 연세가 50 가까이 됐죠. 그때 그 당시 아까 그 아.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그런 거. 그거가 네. 그게 몇 년도 2001년도 2002년도니까 네, 네. 2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30대 30대인 거죠. 지금 제 나이 때 그쵸, 보신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사이트에서는 그 시대에서 그걸 살아본 그 나이에서 살아본 사람만 나오는 그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이처 리퍼블릭은 10년 전이다. 네. 10년 전만 해도 저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생각을 못 할 때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계속 잘 그런 인사이트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삼촌한테. 네. 제가 이거는 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네. 20대란 네. 이제 네. 일을 해봤는데 네네. 되게 배울 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배울 게 뭐냐면은 배울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네. 뭐냐면은 되게 놀랍다라는 걸 많이 놀랍다. 발견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아까 제가 그 PPT 보면은 맨 네. 끝에 네. 파티 하는 거 네. 이게 제가 저랑 같이 했던 20대 애들이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벤트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네네. 기획하는 애들이에요. 기획하는 애들인데 네.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경험담, 네. 자기들이 그리는 이상향을 막 얘기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공동 분모를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동 분모에 해당되는 어떤 오브제들을 찾는 거예요. 아, 뭐가 대단하냐면은 네. 그냥 가자거든요. 그걸 가자라 부르지 않더라고. 아, 뭐라고 하더라? 아이스 뭐라고 하던데. 아, 네네. 저게 다 명칭이 있고 저게 타퍼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어요. 네네. 타퍼 그다음에 타퍼에 관련된 모든 장식 문구들을 다 하나씩 하이를 통해 도출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할 게 없어. 왜냐면 몰라 저런 것들을. 그냥 좋다 나쁘다라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내가 배우는 거지. 사실은 시니어로서 주니어한테 배우는 건데 뭘 배우느냐? 트렌드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네네.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거는 걔네들이야 사실. 계속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네.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건 네. 내가 알려주고 네. 걔네들은 트렌드를 만드는 거예요. 또는 맞아요. 이렇게 하는 만드는 거고. 애들인 거죠. 트렌드를. 가지고 네. 결과물을 보니까 네.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 입장에서는. 근데 걔네들은 물론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그 과정이 재밌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우아톡의 주제는 네.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돌이 좋다 나쁘다 이게 떠나가지고 네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이돌은 재료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예. 헛되게 쓰지 말고 네. 헛되게 소진하지 말고 그 어. 에너지를. 예. 네. 그 좋은 것들을 네. 하자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일단은 우아톡의 앞으로 방향성은 계속 기획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에 네. 입각한 어떤 저희만의 인사이트를 들려드리고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이제 네. 개인적 소망은 네. 제 욕심은 네. 아까 전에 이제 기획자 네. 오면 좋다고 얘기하고 래퍼가 와서 좋고 댄스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또 사실 나는 배웠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사실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평생 공부만 해오고 예. 음악만 거의 네.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네. 뭐 비트가 좋다, 네. 업무가 좋다, 춤을 잘 춘다라고 해봤자 아마추어가 보는 견해고 그쵸. 전문가가 또, 네. 보는 견해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뭐 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게 네. 나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쵸. 이해하잖아요. 네. 거기 그러니까 우리의 공백을 메꿔줄 만한 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함께 꾸려보는 게 네. 사실 소망이죠. 이 우아톡 아, 안에서의 소망. 제가 또 한번 또 섭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그런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젊은 기획자분들도 네. 그렇고 젊은 음악가들. 네. 그 요즘 인스타 보면은 네. 진짜 막 춤 기똥차게 차는 애들 많아요. 네, 어린 네, 애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 저는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현 시대 아이돌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는 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네. 전반적인 음악 시장이나 네. 댄스 시장에 관련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한번 차차 그런 네. 기회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엠믹스 특별 편 녹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의 또 짧은 네, 복귀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삼촌? 좋았던 것 같고 네, 네. 사실은 의외로 네. 되게 진지하게 네. 우리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볼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네.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구나 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네. 물론 팬덤 포함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데 네. 부담감을 안 느끼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부담감을 느끼면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부담감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봐주실 점은 저런 사람은 저런 의견이 있구나. 네. 뭐 저런 나이대에 저런 뭐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음.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구나. 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아무튼 댓글을 A4 용지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댓글들
써주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어쨌든 저는 기획자이자 프로듀서로서 이제는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 같이 저는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열린 상태로 뭔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런 인사이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획자분들도 그럴 거야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객관화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향도 좀 이제 생겼어요. 저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뭔가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어떤 인사이트와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삼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뉴진스로 돌아오도록 뉴진스?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뉴진스가 또 네네. 컴백하면서 굉장히 화두에 올랐죠. 네. 개인적으로는 뉴진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 민희진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